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SI라는 보조지표를 알아보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이 RSI를 이용해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월레스 월드 주니어가 개발한 건데 이게 이제 일명 주식시장의 속도계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제 14일간의 가격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그 RSI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요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 이 강도라는 것은 상승의 어떤 그 추세 상승의 추세 또는 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RSI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제 주로 이제 기준이 14일간의 상승 폭의 합 더하기 14일간의 하락폭의 합을 더해서 14일간의 상승 폭의 합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이 RSI 이제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말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14개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승했을 때의 이 가격 이때 100원이 올랐고 이때 내려오지 않았고 뭐 이때 또 100원이 올랐고 이때 50원이 내렸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14일간에 이렇게 상승한 가격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더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한 거 여기 50원 여기 100원 또 하락한 거 뭐 200원 뭐 이렇게 하면 이 하락폭의 합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4일간의 이 상승한 거, 요 상승한 폭의 합을 요 두 개 더한 걸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이 RSI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RSI가 흔히들 이제 이 정가에서 보도되는 그런 이제 얘기는 뭐냐면 RSI 지수가 30 이하일 때는 매도해야 되고 70 이상일 때는 매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매수 그 다음에 70 이상일 때는 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그럼 요렇게 하면 되냐 이제 그걸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수 요거 30 이하, 70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20에서 25 이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5만 돼도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 매도는 또 75에서 뭐 80, 뭐 예를 들면 뭐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뭐 RSI 뭐 80 이상이 된 거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정가에 보도되는 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봉상 RSI가 30 이하일 때 이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된다. 너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이때 하면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면 RSI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이라고 기준을 하는데, 그럼 여기 RSI 여기 이제 30에 진입을 하면 이제 바로 물타기를 하냐?
물타기를 하거나 바로 매수를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서 여기서 길게 이게 이렇게 30 이하로 내려가서 이 기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진입 30 이하로 내려왔다고 여기서 막 물타기를 하거나 매수를 했으면 잘못하다간 여기 몇 달 아니면 정말 긴 애들은 막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때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버리면 이 긴 시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 넣어가지고. 그럼 언제 그 매수나 물타기를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RSI 3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RSI가 지표가 그럼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올라갈 때 요 타이밍에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RSI 30 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30 이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려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 RSI가 이렇게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를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이렇게 한번 꿀렁 한번 이렇게 한 번 정도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보기도 하는데 보통 얘가 이제 30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이제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때 타이밍을 딱 잡아서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매도 시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RSI 70이라고 쳤을 때 이제 RSI가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딱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70에 진입하면 그럼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막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매도를 하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70에 진입했다고 바로 여기서 매도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70 위에서 얼마나 더 얘가 이렇게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한 이쯤 돼서 내려올 때쯤 돼서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RSI 지수는 뭐 70과 30이라고 해서 무조건 30 이하일 때는 뭐 매수 물타기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무조건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자칫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빨리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고 더 이게 저기 뭐야 아래 있을 때 매수를 막 일찍 해버리면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일찍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서 더 오랜 기간 더 크게 물려 있거나 계속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행보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고 이제 실제로 한번 RSI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면 이때 여기 이때부터 한번 볼까요? 요때 작년이었죠. 작년 요때가 7월입니다. 7월. 근데 요때가 언제죠? 요때가 하락장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보면 요 라인 아래가 30 이하거든요. 그럼 이때쯤에 바로 요때 바로 내려가자마자 요때 바로 매수나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요 타이밍에 딱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면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와서 더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면 30 이하일 때 그랬으면 분명히 이제 수익이 났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면 알 수 있겠죠. 요 타이밍에 이때가 언제죠? 1월 중순쯤 됐겠네요. 이제 시작은 30으로 진입한 게 1월 20일이었고 여기 다시 올라올 때가 1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진입을 했고 30으로 요때도 한번 잠깐 진입을 했었죠. 그러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일단 한번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물을 타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만큼의 범위, 이만큼의 가격, 이만큼의 상승폭만큼의 어떤 가능성, 탈출이나 수익의 가능성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되고, 또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도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요 점선 위에가 이제 70이거든요. 요때도 이제 가만히 보면 요때 한번 쳤어요. 지금 요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70을 계속 건드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몇 번을 건드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요 사이클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이 바닥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70 이상, RSI 70 이상이 되면 대부분 비트코인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70이 넘어가면 좀 매도 포지션을, 물량을 좀 줄이는 걸로 가는 게 훨씬 더 매매에 좀 수익을 높이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때만 해도 이때는 뭐 대단했죠. RSI가 엄청 올라갔죠. 거의 뭐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었네요. 이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매수를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나돌 때였는데, 아무튼 요때는 되게 큰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오르고 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아무튼 요 위 사이클 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70 이상일 때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이 RSI 30 이하일 때는 매수나 물타기를 할 때 얘가 얼마나 기간이 될지 그런 것들을 잘 타이밍을 노리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RSI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지금 이 파동하고 카운팅을 같이 해보고, 지금 요 자리가 완전히 C파의 끝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RSI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너무 과매도 구간이 됐구나. 그럼 거의 여기가 C파의 끄트머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리고 RSI하고 이제 그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버전스예요. 이제 다이버전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뭐냐면 괴리란 뜻이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렇게 이거는 아래에 이제 이 추세,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얘도 지금 위에 상단을 보조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RSI 지표는 요 꼭지 바로 여기였죠. 여기인데 얘는 지금 거꾸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때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얘는 이렇게, 잠시만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얘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고, 가격은 오르지만 RSI는 이렇게 내려갈 때 하락 다이버전스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미 이제 매수세가 그 매도세에 비해서 약해졌다. 아까 얘기한 RSI는 상대 강도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려가는 애들이 사는 상승폭보다 내려가는 폭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노릴 때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일봉상 보면 좋아요. 이게 너무 그 일봉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자주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일봉 정도 상에서 특히 뭐 스윙이나 뭐 단타를 하거나 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가격과 함께 다이버전스로 확인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지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요런데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여기서
얘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지만 얘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여기도 보면 가격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격을 보면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있죠. 예, 요것도 약간의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이버전스를 체크하는 거는 그 RSI 요 위에 상단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봐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추세선은 이렇게 그 아래 꼬리를 연결해서 긋지만 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볼 때는 이렇게 윗꼬리를 연결해서 보조선이라고 하죠. 이게 보조 추세선이라고 하죠. 윗꼬리를 연결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추세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 안을 요거를 추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윗꼬리를 보조 추세선을 만들어서 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 요게 조금 적절치는 않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이제 어디쯤에 있을까? 이게 가격은 내려오는데 이제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이게 딱 부러지진 않지만 요렇게 하락하고 있죠. 근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은 내려오는데 RSI 지표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요런 게 보이면은 상승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큰 그림 안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또 작은 그림 안에서도 이제 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크게 봤을 때는 얘는 또 올라가는 추세니까 요거를 딱 보면 이거 가격이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거지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런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 그 지표는 얘만 예를 들어서 보조 지표는 저는 보조 지표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보조 지표만 가지고 막 매도를 하려면 RSI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주는 시그널을 착실하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막 이래 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RSI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파동상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C파의 꼭지가 맞는지 C파의 끝이 맞는지 뭐 아니면 O파의 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RSI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매수 구간에 너무 접어들었는데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여기 너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쯤에서는 물타기 해도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할 때 RSI를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RSI를 통해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종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요쯤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딱 보니까 얘가 이때 241선 여기 일봉상 여기까지 딱 올라갔을 때 거의 70을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SI는 그런 식으로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면 매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RSI만 너무 맹신하면서 요거만 보고 보조 지표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요거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SI 지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